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본 취업을 하면서 느낀 필요한 스펙들과 필요 없는 스펙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어요. 저도 나름 3개월 동안 짧고 굵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되게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처지인 취준생분들이나 앞으로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대학생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신졸, 그러니까 신입사원이고 종합직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직이나 중도 채용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JPT 1급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이력서에 JPT 1급 있다고 당당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장에 가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 분이 그냥 JPT 1급이 있네요 라고 확인한 정도가 전부였어요. 중요한 시험이라고 했는데 왜 면접관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총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일단 정부 기관에서 인증한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되게 작은 기관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난이도의 차이인데요. JPT에서 1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제일 높은 급수이긴 하지만요. 일본 고등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할 사람 뽑는데 굳이 고등학생들 수준 같은 사람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우르는 건데 결국에는 일본어로 면접 때 말하면서 다기 수준이 다 뽀록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JPT 1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력서에 썼는데 막상 면접장에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당연히 안 뽑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회화는 잘할 수 있는데 JPT 1급이 없다 혹은 2급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회사에서 JPT 몇 급을 따야 된다라고 명시해놓지 않은 이상 괜히 시간과 돈 들여서 JPT를 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시간이랑 돈 들여서 괜히 땄나?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당당하게 일본어 능력 시험 딱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회화는 할 수 있는데 JPT가 없어서 혹은 JPT 유효기간이 다 지난 것 같아서 혹은 JPT 급수가 너무 낮아서 JPT를 다시 따야겠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JPT가 이미 있다. 그럼 있는 대로 잘 활용하면 된다. 이거인 거죠.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BJT는 비즈니스 일본어 측정하는 거니까 분명히 나중에 사회생활 때 도움은 되겠죠. 근데 당장 면접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자기 면접 연습 열심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JPT는 그냥 거르세요.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쓰고 일본에서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자기 일본어 실력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면접장에 가서 회화를 하시면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영어 회화를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면은 토익 점수는 700점 이상만 받아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의 토익 점수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은 허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875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과 치고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점이 널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저도 면접장에 갔을 때 자네 토익도 꽤 하는구만 이렇게 소리도 들었습니다. 면접 때 나는 어느 정도 영어도 할 줄 안다 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익 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토익이 필수인데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토스를 땄는데요. 모릅니다. 비록 이력서에 적을 수는 있지만 몰라서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좀 허탈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MO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죠. 뭐 엑셀, 워드 잘 다룬다 뭐 한 건데 이것도 사무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 이상 누구나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자격증으로 명시해서 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력서 빈칸 채우기용으로는 딱 절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커말입니다. 저도 커말 필기까지는 땄는데요. 이력서에 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국에서밖에 통용이 안 되는 시험이고요. 설명을 해줘도 어차피 한국에서 자격증이라 일본에서는 소용없는 거잖아 라면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아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사 시험입니다. 공무원이나 뭐 NCS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국 역사를 굳이 일본 사람들한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스펙 3가지는 바로 일본어 회화 실력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에피소드를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JPT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일본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일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의 스펙입니다. 왜냐?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휴학을 하게 되면은 왜 휴학을 하게 됐는지, 왜 공백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는 거는 100%다 이해해줍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직 같은 거를, 조직 문화를 몸으로 익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경험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의 인재상이랑 일치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준비해 놓으면은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어떠한 사소한 경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환학생, 어학연수, 알바, 동아리, 인턴, 봉사활동 뭐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웃을 도와주는 거라던가 이런 거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논리적으로 회사의 특징과 맞춰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은 뭐든 상관없다. 이게 최고의 스펙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소재가 생기면 틈틈이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